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죽는 건 하나도 안 무서운데 사는 게 더 무섭다고. 오늘 이 말을 꺼낸 건 제가 아닙니다. 경북 안동 어느 시골 마을에 사시는 73살 박씨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에요. 중학교 졸업하고 나서 단 하루도 쉬어본 적이 없다고 하셨어요. 60년을 꼬박 일했는데 지금 통장 잔고는 43만 원이래요. 이번 달 전기세 내고 나면 20만 원도 안 남는다고요. 대한민국 노인 10명 중 4명이 지금 이 순간 빈곤층입니다. 숫자로 들으면 실감이 안 되죠? 지금 내 주변에 어르신 10분이 있다면 그중 4분이 밥 먹는 게 걱정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해요. 왜냐고요?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지금 50대 이상이라면 지금 당장 알아야 할 현실이 이 안에 있어요.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지금 이 상황에서 실제로 쓸 수 있는 현실적인 이야기도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꼭 함께 해주세요. 이 채널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된다고 느끼신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좋아요 한 번, 알림 설정 한 번이 이 콘텐츠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해주는 큰 힘이 됩니다.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박씨 어르신 이야기를 좀 더 해드릴게요. 어르신은 경북 안동 작은 마을 출신이에요. 중학교 졸업하던 해가 15살이었는데 집안 형편상 고등학교는 꿈도 못 꿨다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병으로 쓰러지셨고 남동생 둘 공부시켜야 한다고 다음날 바로 대구로 내려갔대요. 그게 지금으로부터 58년 전 일이에요. 대구에서 처음 한 일이 공사판 막일이었어요. 새벽 5시에 나가서 해질 때까지 일하고 받은 돈 반은 고향 집으로 붙이고 나머지로 쪽방 월세 내고 국수 끓여 먹었대요. 그렇게 2년을 모아서 작은 목재소에 들어갔고 이후에는 조선소 하청에 건설 현장에 식당 배달까지 20대에서 50대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다고 하세요. 결혼도 했고 자녀도 둘 낳았어요. 아이들 크는 거 보면서 행복하다고 느꼈던 날도 많았대요. 그런데 60이 넘어가면서부터 몸이 말을 안 듣기 시작했어요. 허리 디스크, 무릎 연골 손상. 병원에 가면 수술을 권하는데 수술비가 없어요. 그냥 파스 붙이고 진통제 먹으면서 버텼대요. 퇴직금이 있었냐고요? 하청에 일용직 전전하다 보니 퇴직금 나오는 직장을 제대로 다녀본 적이 없대요. 국민연금도요. 생활이 빠듯하다 보니 납입을 자꾸 미루다가 결국 총 납입 기간이 짧아서 지금 받는 연금이 한 달에 42만 원이에요. 거기에 기초연금 33만 원 더해서 75만 원. 이게 어르신의 한 달 수입 전부입니다. 월세 35만 원. 전기, 가스, 수도 합쳐서 15만 원. 그러면 25만 원이 남아요. 이걸로 한 달을 먹고 살아야 해요. 병원은 어떻게 하냐고요? 그냥 아파도 참는 거래요. 동네 경로당에 가면 무료로 혈압약은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걸로 버티는 거라고 하셨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말문이 막혔어요. 60년을 일했는데 단 하루도 쉰 적이 없었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냐고. 그런데 이 이야기가 박씨 어르신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2023년 기준 대한민국 노인 빈곤율이 38.1%예요. OECD 회원국 중에서 압도적인 1위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선진국 중에서 노인이 가장 가난하게 사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한강의 기적, 경제 성장의 기적. 그 기적을 직접 손으로 만들어낸 세대가 지금 가장 가난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셔야 해요. 단순히 개인이 준비를 못한 탓이 아니에요.
일단 지금 70대 이상 어르신들이 일하던 시절을 생각해 보세요. 이분들이 20대, 30대이던 시절은 70년대, 80년대예요. 그 시절에 국민연금 제도가 있었냐고요? 국민연금이 시작된 게 1988년이에요. 그 전에는 아예 없었어요. 40대가 넘어서야 가입할 수 있었던 분들이 대부분인데 납입 기간이 짧으니 연금이 쥐꼬리일 수밖에 없어요. 퇴직금이요? 대기업 정규직 다니신 분들은 받으셨겠죠. 그런데 그 시절 대기업 정규직이 얼마나 됐을까요? 대부분이 중소기업, 자영업, 일용직, 농사였어요. 퇴직금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일터에서 평생을 보내신 거예요. 저축은요? 했죠. 열심히 했어요. 근데 여기서 결정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아이들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었던 거예요. 사교육 없이는 경쟁이 안 된다고 해서 과외시키고 학원 보내고 대학 등록금은 또 어떻고요. 아들, 딸 대학 졸업시키려고 땅 팔고 적금 깼어요. 결혼시킬 때 전세금 보태주고 집 장만할 때 손 보태줬어요.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새 내 노후를 위한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걸 단순히 본인이 준비 안 했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건 우리 사회 구조가 만들어낸 문제예요. 한 세대 전체가 자신의 노후보다 자식 교육과 집 장만에 올인하도록 설계된 사회에서 이제 와서 노후 준비 못했다고 탓하는 건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요? 이번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서울 은평구에 사시는 68세 이진숙 씨 이야기예요. 이분은 박 씨 어르신하고는 상황이 조금 달라요. 65세까지는 그래도 중소기업 회계팀에 다니셨어요. 퇴직금도 2,300만 원 받으셨고 국민연금도 매달 82만 원 나와요. 형편이 훨씬 나은 것 같죠? 근데 왜 이분이 지금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편의점 앞 물류정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을까요? 이진숙 씨 아들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어머니는 거절하지 못했어요. 퇴직금 2,300만 원 중에 2천만 원을 보태줬어요. 아들 잘 되는 게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근데 아들 사업이 2년 만에 문을 닫았어요. 돈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이진숙 씨는 연금 82만 원으로 살아야 했는데 서울에서 82만 원으로 산다는 게 가능한 얘기예요? 월세가 45만 원이에요. 관리비 포함하면 50만 원이 넘어요. 식비, 교통비, 핸드폰 요금, 약값까지 더하면 매달 20만 원에서 30만 원씩 모자라는 거예요. 그 부족분을 메꾸려고 새벽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거예요. 이진숙 씨가 아르바이트 하는 걸 아들이 알까요? 몰라요. 아들한테 말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들도 지금 형편이 안 좋은데 짐이 되기 싫다고요. 그냥 건강하다고 잘 지낸다고 전화할 때마다 말한대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새벽 5시 편의점 앞에서 혼자 박스 정리하는 68세 여성. 아들한테는 잘 지낸다고 말하면서 이분이 뭘 잘못한 걸까요? 이분이 노후 준비를 안 한 게 잘못인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시대의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해 자신을 지운 세대예요. 그게 이분들한테는 삶의 방식이었고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결과로 혼자 새벽을 버텨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숫자 이야기를 해볼게요.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65만 원이에요. 근데 이걸 좀 더 들여다보면요. 20년 이상 납입한 사람들 기준으로 평균이 85만 원이고 전체 수급자 평균은 65만 원이에요. 전체 노인 인구 중에서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50%가 겨우 넘어요. 나머지 절반은 국민연금 자체가 없는 거예요. 기초연금은요?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는데 2024년 기준 최대 33만 4천 원이에요. 국민연금이랑 기초연금 둘 다 받는 사람은 중복 조정이 돼서 실제로는 더 적게 받아요. 국민연금을 좀 받는 분들은 기초연금이 줄어들고 기초연금 받으려면 국민연금 금액이 올라갈수록 삭감되는 구조예요. 쉽게 말하면요. 열심히 연금 납부한 사람이 오히려 손해보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이게 제도의 아이러니예요. 성실하게 납부했는데 기초연금에서 깎이고 안 낸 사람은 기초연금 그대로 다 받는 거예요. 이 구조를 제대로 이해 못하면 왜 열심히 일한 분들이 노후에 더 힘든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아픈 이야기를 할게요. 건강 이야기예요. 노인 빈곤 문제에서 건강 문제는 따로 뗄 수가 없어요. 왜냐고요? 아프기 시작하면 의료비가 나가잖아요. 그런데 형편이 안 되면 병원을 안 가요. 병원을 안 가면 병이 악화돼요. 병이 악화되면 나중에 더 큰 돈이 들어요. 이게 가난한 노인들이 빠지는 악순환이에요.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빈곤 노인의 미충족 의료율이 일반 노인의 3배 이상이에요. 쉽게 말하면 아픈데도 병원을 못 가는 어르신이 그렇지 않은 어르신보다 3배 이상 많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르신 한 분은 치아가 3개나 빠졌는데 임플란트는커녕 틀니도 못하고 있어요. 틀니 비용이 몇십만 원씩 하거든요. 치아가 없으니 먹을 수 있는 게 한정돼 있고 영양 상태가 나빠지고 자연스럽게 기력도 떨어져요. 이분한테 운동하라고 건강 챙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말은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얼마나 공허한 말인지 생각해 봐야 해요. 또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외로움이에요. 노인 빈곤을 이야기할 때 돈 이야기만 하는데 사실은 외로움이 노인들을 더 빠르게 무너뜨려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1인 가구가 2023년 기준으로 200만 가구를 넘어섰어요. 혼자 사는 노인이 200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이분들 중에 하루 종일 대화 한마디 못하고 지내는 분들이 얼마나 많을지 생각해 보세요. 대전에 사시는 72살 최 씨 할머니는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하는 게 TV를 켜는 거래요. 사람 목소리가 들려야 살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족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들이 있고 딸이 있어요. 근데 다들 바쁘다 보니 자주 연락이 안 되고 명절에 나와요. 365일 중에 며칠이나 가족 얼굴 보겠어요. 이 할머니가 하신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죽는 건 무섭지 않아. 죽으면 그냥 끝이잖아. 근데 이렇게 하루하루 사는 게 더 힘들어. 이 말이 단순한 넋두리가 아니에요. 실제로 대한민국 노인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에요. 2022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41.5명. 이 숫자가 어느 정도냐면 OECD 평균의 3배가 넘어요. 우리 노인들이 그만큼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누가 제대로 하나요? 뉴스에 잠깐 나오고 끝이에요. 선거철에만 반짝 관심받고 지나가면 또 잊혀요. 저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본인이 이 상황이신 분도 계실 거고 부모님이 이 상황이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솔직하게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제 50대 이야기를 해볼게요. 50대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딴 나라 얘기처럼 들리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한테 가장 중요한 영상일 수 있어요. 왜냐면요, 지금 70대 어르신들이 50대이던 시절에도 이분들은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셨거든요. 열심히 일하니까, 자식이 있으니까,
집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 현실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눈으로 보잖아요. 50대 현재 상황을 통계로 보면요. 한국 50대 가구의 평균 금융 자산이 대략 1억 2천만 원 수준이에요. 근데 이걸 노후 30년으로 나눠보면 한 달에 33만 원이에요. 국민연금이랑 합쳐도 수도권에서 한 달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에요. 더구나 이건 평균이니까 중간값은 훨씬 낮을 거예요. 집이 있다고요? 집은 있는데 현금이 없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이걸 자산은 있는데 현금 흐름이 없는 상태라고 해요. 집값이 2억 3억이어도 현금 수입이 없으면 매달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지금 바로 현실을 직시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해요. 불편하더라도 지금 내 상황을 숫자로 정확히 보는 거예요. 첫 번째로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지금 당장 확인해 보세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내가 예상하는 수령 시기에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나와요. 생각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 금액을 보고 충격받는 게 낫지 막상 수령 시기가 돼서 충격받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두 번째로 지금 내 한 달 최소 생활비가 얼마인지 계산해 보세요. 최소한의 삶을 위한 비용, 월세 또는 관리비, 식비, 의료비, 교통비, 통신비. 이것만 해도 얼마가 나오나요? 수도권이면 최소 150만 원은 필요해요. 지방이어도 100만 원 아래로는 힘들어요. 그 최소 생활비와 예상 연금 수령액 사이의 갭이 얼마인지를 지금 봐야 해요. 세 번째로 그 갭을 메울 방법을 지금부터 생각해야 해요. 일을 더 할 수 있는가? 어떤 일을? 임대 수입을 만들 수 있는가? 지출을 어디서 줄일 수 있는가? 이 질문들을 지금 해야 해요. 나중에 하면 늦어요. 자녀한테 기대는 건 어떻냐고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나라 3, 40대 자녀 세대는 본인들도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집값, 전세 사기, 아이 키우는 비용, 경쟁.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문화 자체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어요. 통계를 보면 50세 이상 부모 중에서 자녀한테 노후를 기대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10년 전에는 40%였는데 2022년에는 13%로 뚝 떨어졌어요. 이건 기대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기대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런 얘기 들으면 너무 암담하게만 들리죠? 근데 저는 희망 없는 말을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지금 70대 어르신들이 처한 상황이 빠져나오기 정말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분들한테 지금 당장 뭔가를 바꾸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지금 50대, 60대 초반이라면 아직 바꿀 수 있어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50대이고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까지 아직 몇 년이 남았다면 이메 계속 가입을 검토해 보세요. 국민연금은 원래 만 60세까지 납부하는 건데 이메 계속 가입을 신청하면 만 65세까지 더 넣을 수 있어요. 납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수령액이 올라가요. 적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만 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한 달에 10만 원이 더 나오는 게 30년이면 3,600만 원이에요. 절대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또 하나는요, 주거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지금 생각하셔야 해요. 수도권에서 은퇴 후 계속 사실 건지, 지방으로 내려갈 건지. 같은 생활 수준이어도 지방 소도시는 수도권의 절반에서 70% 비용으로 살 수 있어요. 이건 엄청난 차이예요. 한 달에 50만 원이 절약된다고 하면 20년이면 1억 2천만 원이에요. 은퇴 후 이사를 고민하는 것 자체가 노후 준비예요. 하지만 이건 미리 생각하고 결정해야지 갑자기 하면 어렵거든요. 지금부터 어느 지역에서 살고 싶은지, 그 지역의 생활비가 얼마인지,
의료 환경은 어떤지를 조금씩 알아보세요. 이제 일자리 얘기를 해볼게요. 요즘 60 넘어서도 일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건강 유지에도 도움이 되고 사회적 연결감도 생기고 수입도 생기니까 좋은 면이 있어요. 문제는 일하고 싶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안 하면 못 먹어서 일하는 경우예요. 노인 일자리 사업이 있어요. 정부에서 운영하는 건데요. 지역 주민센터나 시니어 클럽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한 달에 29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되는 공공형 일자리부터 사회 서비스형, 시장형까지 종류가 다양해요.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연금에 더해지면 생활에 도움이 돼요. 몰라서 못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면 어렵지 않게 신청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직 스마트폰에 익숙하신 분들이라면 크몽이나 타린 같은 플랫폼에서 본인이 평생 해온 일을 살려서 강의나 자문을 제공하는 방법도 있어요. 요리를 잘하신다면 쿠킹 클래스, 원예를 잘하신다면 화분 관리 강의, 어렸을 때부터 손재주가 좋으셨던 분들은 공방 운영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나이가 경력이 되는 일들이에요. 제가 아는 63세 어르신은 30년 넘게 전기기술자로 일하셨는데 은퇴 후에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전기 관련 자격증 취득 방법을 올리기 시작하셨어요. 첫 1년은 구독자가 500도 안 됐는데 2년이 지나니까 구독자가 4만 명이 넘었어요. 지금 한 달에 수입이 200만 원이 넘게 나온대요. 기술이 있으신 분들은 그 기술을 콘텐츠로 만드는 시대예요. 물론 모든 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몸이 안 따라주시는 분들도 있고 디지털이 너무 낯선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한테 유튜브 하세요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각자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한 걸음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 같은 해법이 없어요. 내 상황에 맞는 걸 찾아야 해요. 지금 형편이 정말 어려우신 어르신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어요. 부끄러움을 내려놓으세요. 지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들이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긴급복지 지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의료급여 제도, 에너지 바우처, 식품 지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많은 어르신들이 내가 이런 거 받을 처지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거나 신청하는 게 창피하다고 느끼세요. 이거 창피한 거 아니에요. 내가 낸 세금으로 만든 제도예요. 당연히 받으셔야 해요. 주민센터에 가서 내가 지원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알고 싶다라고 말씀만 하시면 사회복지사가 상담해 드려요. 이걸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알아야 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신청을 안 해서 못 받는 분들이 전국적으로 수십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제도가 있어도 모르면 소용없어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부모님이 이런 상황에 계신 분들, 지금 바로 부모님한테 전화해 보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 한마디가 어르신한테는 정말 큰 힘이 돼요. 그리고 주민센터 같이 가볼게요. 라고 한번 여쭤보세요. 부모님 혼자는 용기가 안 나셔서 못 가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녀가 같이 가면 달라져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하고 싶었던 말이 있어요. 이분들이 약하거나 무능한 게 아니에요. 이분들은 이 나라가 지금 이만큼 살게 되는데 직접 몸으로 기여한 세대예요.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나서 배우지도 못하고 그래도 열심히 살아온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70이 넘어서 밥값을 걱정해야 하는 사회가 과연 잘된 사회일까요? 저는 이 질문을 우리 모두가 함께 물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노인 문제는 노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의 노인이 어제의 청년이었고 오늘의 청년이 내일의 노인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사회가 노인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내가 늙었을 때 어떻게 대우받을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통해 단순히 노후 준비 잘하라는 말만 드리고 싶지 않아요. 이 현실을 제대로 보자는 거예요. 알아야 바뀌고 바뀌어야 더 나은 사회가 되는 거니까요. 오늘 정말 무거운 이야기 드렸죠. 그런데 외면하면 안 되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박 씨 어르신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세요. 이진숙 씨는 오늘도 편의점 앞에 나가셔요. 최 씨 할머니는 오늘도 TV를 틀어놓고 혼자 밥을 드세요. 이분들의 하루가 달라지려면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해요. 그리고 내 주변을 한번 돌아봐야 해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뒤에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부모님한테 전화 한 통하거나 아니면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지금 확인해 보세요. 작은 것 같지만 그게 시작이에요. 저는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드릴 거예요. 뻔하지 않게 진짜 현실을 담아서요. 다음 영상도 꼭 기다려주세요.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영상이 닿는 모든 곳에 따뜻한 위로와 충분한 여유가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